네, 16번 풀어보겠습니다. x1, x2는 서로 독립이고 평균이 10, 분산이 1인 정규분포 따르고 있을 때 x1과 x2 중에 최대값을 y라고 한다면 y가 10보다 클 확률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x1과 x2가 있는데 둘 중에 뭐에? 최대값을 y로 내보낸다며. 그러고 y가 10보다 클 확률. 자, 그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x1이 10보다 크고 x2도 10보다 크면은 둘 중에 아무나 큰 놈 아무나 내보내면 10보다 크겠죠. 두 번째, x1이 10보다 크고 x2가 10보다 작더라도, 그렇죠. 이렇더라도 어차피 최대값으로 얘가 갈 테니까 y가 10보다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 경우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럼 성립 안 하는 경우는 누구야? 둘 다 10보다 작아. x1도 10보다 작고 x2도 10보다 작아. 그럼 이 중에서 아무리 큰 놈 선택하더라도 y가 10보다 커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만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이 경우들은 성립하는 경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y가 10보다 큰 확률을 각각 요 확률들을 구해서 뭐 해주면 돼? 더해 주시면 되죠. 겹치는 경우가 아니니까 각 확률들을 구해서 더해 줘도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요렇게 구해야 된다고. 1에서 x1도 10보다 작고 x2도 1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서 빼주면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이 요 부분이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오히려 요 부분을 구해서 빼주시면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x1과 x2는 평균이 10인 정규분포에서 나왔으니까 10보다 작은 확률, 그렇죠? 모평균, 자기의 평균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은 몇이겠어?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독립이니까 두 확률을 둘이 뭐 해주면 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3이 되고 4분의 3은 0.75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돼야 돼. 요거 확률 구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 뭐니까? 독립이니까 요 확률 곱하기 요 확률. 요렇게 각각이 10보다 작은 확률로 쪼개 쓸 수 있다고. 그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10이 지금 평균이잖아. 그쵸? 그것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 여기 넓이 말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바로 0.5죠. 그쵸? 요렇게 해서 푼 겁니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여기서 바로 요렇게 갈 수 있도록 정규 분포를 잘 알면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최대값 또는 뭐 최소값이 나오고 확률이 나온다. 그럼 그때는 뭘 생각해? 여 사건의 확률을 생각해서 1에서 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1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A는 요런 정규분포, 과목 B는 요런 정규분포 따를 때 갑돌이는 45, 80점, 갑순이는 50점, 70점 받았답니다. 이랬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원점수 끼리의 합은 갑돌이가 더 높니? 그럼 그 둘이 그냥 더하면 되잖아. 그럼 갑돌이는 125점, 갑순이는 120점이잖아. 그럼 갑돌이가 더 높은 거 맞죠? 표준화 점수의 합은 둘이 같니? 표준화 점수는 뭐야? 각각을 표준화한 점수의 합이죠. 그래서 요 A, 갑돌이의 A는 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45 마이너스 50 나누기 5 하니까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Z 점수가 되는 거죠. 갑돌이의 A 과목의 표준화 점수는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 B 과목은 80점 받았으니까 80 빼기 60 나누기 10이니까 2. 자, 요렇게 해 갖고 요게 갑돌이의 B 과목의 표준화 점수가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표준화 점수 그냥 식에 맞춰서 구해 주시면 되죠. 50 마이너스 50 나누기 뭐니까 그냥 얘는 0이고 70 마이너스 60 나누기 10이니까 요건 10이죠. 아, 10이 아니죠. 10으로 또 나누니까 1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갑돌이의 표준화 점수 합도 1이고 갑순이의 표준화 점수 합도 1이니까 둘이 같은 거 맞게 되죠. 자, 그러면서 디귿 100분위 점수의 합을 구하래. 그럼 100분위 점수가 뭐야? 여기에 단하고 정의가 적혀 있죠. 100분위 점수는 처음 보는 거니까. 100분위 점수는 하위 P% 지점에 위치하면 그 사람의 해당 과목 100분위 점수를 P라고 한대.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정기분포 따르고 있는데 내가 몇 점 받았어. 근데 나보다 못 본 애들이 여기 한 70% 있어. 그럼 나는 그 100분위 점수를 몇 점이라 하는 거야? 70점이라고 하는 거죠. 정규분포에서 나의 이 점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100분위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나보다 못 본 애들. 이제 하위니까 나보다 못 본 애들 수만큼 내가 점수를 받게 된다고. 그래서 갑돌이는 A 과목에서 마이너스 아까 1점 얻었잖아. 그럼 표준정규분포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지금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0.84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은 요거랑 같죠. 요 반대 부분이랑. 그렇기 때문에 0.16이 되니까
윗도리의 A 과목의 백분위 점수는 16점이 되는 거죠. 나보다 못 본 애들이 16%밖에 없으니까 16점이 되는 거라고. 대신에 B 과목은 잘 봤잖아. 2잖아. 나보다 못 본 애들이 지금 얼마큼 있대? 0.98 있대잖아. 그래서 백분위 점수는 98점이 되는 겁니다. 값순위는 0점이니까 이거는 백분위 점수 50점이 되는 거고 1이니까 요가 갖다 쓰니까 84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합을 구하래. 자, 요렇게 더하면은 몇이야? 114고. 요렇게 더하면 134니까 백분위 점수 입장으로 보면 값순위가 뭐해? 더 높은 거 맞게 되죠. 경남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점수들을 구해서 비교해야 되니까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난이도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8번 풀어보겠습니다. 주 정규 모집단에서 각각 랜덤 추출한 서로 독립인 표본 1이랑 2가 있을 때 통계량이 이렇게 나왔대. 자, 그랬을 때 밑에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 고르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말이죠. 기억 유의 수준 5%에서 두 집단의 모분사는 다르다고 할 수 없니? 그러니까 같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다르다고 할 수 없다니까 반대니까 모분사는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무슨 검정해야 돼? 모분산의 비검정해 주셔야죠. 모분산 비검정의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돼? SB 제곱분의 SA 제곱 분산끼리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얘가 무슨 분포 따라? 자유도가 NA-1, MB-1인 F 분포 따르게 되죠. 자, 그리고 같냐 다르냐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검증이야 지금? 양측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F 분포가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표본 크기가 10개, 12개니까 자유도가 9, 11이 되는 요런 F 분포에서 양측 검증이니까 기각력이 어디 나와? 양쪽에 나와줘야죠. 여기가 유의수준 5%니까 2.5%가 되게 해주니까 0.025, 9,11 여기라. 여기는 어떻게 돼? 원래 T분포나 정규분포는 0에 대해 대칭이니까 여기다 그냥 뭐 하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만 F분포는 애초에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또 따로 기각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2.5% 되게 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은 97.5%가 되겠죠. 그래서 0.975, 9,11 요렇게 기각치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검정 통계량부터 구하면은 SB의 제곱 두 번째 표본의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 표본 분산이 몇이야? 4고 SA 제곱 1번 표본의 표본 분산이 몇이야? 3 제곱하니까 9죠. 4분의 9니까 2.25입니다. 자, 이게 일단 검정 통계량이고 자, 요 값 계산해 주시면 F0.025 9,11은 몇이래? 3.59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F0.975 9,11은 몇이래? 안 나와 있잖아. 그럼 값을 이제 F분포의 변환, F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 주셔야 되죠. 자, 분수, 역수로 해서 구할 수 있다고. 대신에 여기 0.975가 뭘로 바뀌고 0.025로 바뀌고 자유도 둘이 뭐 한다고? 바뀐다고. 그럼 F0.025 11,9가 지금 몇이야? 3.91이죠. 3.91분의 1 기각치가 3.59보다 크거나 3.91분의 1보다 작으면은 기각하게 된다고. 근데 2.25는 당연히 얘네 둘 뭐야? 사이의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 채택하게 되고 기무가설 채택하면 그럼 모분사는 뭐 한 거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분산의 비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각력 이렇게 양쪽에 만드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이미 기억에서 증명했잖아. 오케이, 같다며. 그런 그 가정하에서 공통분산의 불편치량 값을 구하면 6.25니 SP제곱 구해보란 문제죠. 자, 그럼 SP제곱 어떻게 구해?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분의 N1-1의 SA제곱 더하기 N2 마이너스 1의 SB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이랑 12 집어넣으시고 여기는 9고 여기는 11이고 여기는 아까 전에 뭐 넣었어? 9 넣고 여기는 4 넣었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밑에 분모는 20이고 99, 81 더하기 44니까 계산하면 125가 되네요. 그래서 20으로 약분 때려주면 10으로 약분하면 12.59 그걸 또 2로 약분하니까 6.25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그래서 우리가 SP제곱도 찾았으니까 검정통계량 요거 쓰면 되냐 요런 말이죠. 자, 6.25는 뭐냐? 2.5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죠. SP가 이렇게. 그리고 안에는 뭐야? NA분의 1 더하기 MB분의 1이 루트에 들어가 줘야 되잖아. 그래서 10, 12분의 1 들어가 주는 것도 맞죠. 그리고 지금 모평균이
같다, 같지 않다 요걸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검정?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둘의 평균 15에서 10배나 10에서 15배나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양쪽에다가 기각치 만들어 놓고 플러스면 이쪽에서 마이너스면 이쪽에서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5에서 10 빼서 플러스 5로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대신에 물론 당연히 단측 검정일 때는 A가 크냐 B가 크냐 이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뮤 A에서 뮤 B 이게 0보다 크냐를 검정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바엑스 A, 바엑스 B가 있을 때 A에서 B를 빼줘야 된다고. 이럴 땐 중요하지만 양측 검정일 때는 어차피 양쪽의 기각력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x2에서 x1 요거 빼서 구해셔도 검정 통계량 구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무슨 문제? 하나는 물론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계산량이 들어가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문제는 그냥 SP 제곱만 구해보라는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보기 하나로만 존재한다고. 그런 식으로 세 문제를 푸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다. 그 다음에 모분산의 비검정, 검정 통계량 공식만 외우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기각력 찾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번 풀겠습니다. 단순회기 분석하고 회기 모형 유의성 검정 분산 분석표 나왔대. 자, 그래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누구시냐? 1번 상관계수는 요거니 정답이 1번이죠. 왜냐? 요 분산 분석표만으로는 회기계수 추정량, 회기계수 추정량의 부호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다. 부호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계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 1번 보기에는 플러스라고 적어놨잖아. 근데 요것만 봐서는 여기 문제에 주어진 정보만 봐서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이 틀린 놈이다 라고 바로 찍어주시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분산분석표 나머지 뭐 하는데 빈칸 잘 채워주시면 찾을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2, 3, 4번을 푸신 다음에 1번이 틀렸구나 찾아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회기 분석 문제를 이제 하도 많이 풀다 보면은 회기계수 추정량이 문제에 안 나와 있어. 그리고 표만 덜렁 나와 있어. 그러면은 상관계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못 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결정계수는 구할 수 있죠. 결정계수는 120분의 75잖아. 여기 SST랑 SSR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루트 씌우면 이제 상관계수인데 이거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상관계수는 그걸 알려면은 회기계수 기울기의 부호가 문제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이런 식의 논리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풀겠습니다. 중위소득 미만 이상으로 그룹 나누고 찬성 반대 조사했대. 얘는 뭐야? 2/2 분할표죠. 그래서 얘네끼리의 찬성률이 동일하냐를 알아보고자 한대. 그렇죠. 2/2 분할표니까 뭐 하면 돼? 카이 제곱 동질성 검정해보면 되죠. 그래서 중위소득 미만 그룹이랑 이상 그룹의 확률이 동일하냐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2번 찬성률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살펴보니까 뭐 할 수 있어? 모비율의 차 검정하면 되잖아. 앞에서 배운 카이저 검정보다 앞에서 배운 검정에 나오는 모비율의 차 검정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2/2 2 분할표일 때는 두 개의 검정이 가능하고 두 개의 검정이 뭐하다? 동일하다. 여기서 나오는 검정 통계량 값을 제곱하면 그 값이 뭐야?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 값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A는 뭐 한 거야, 지금? 요 모비율의 차검정한 검정 통계량이고 B는 지금 딱 꼴을 보니까 뭐야, 이거는 카이 제곱 동질성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이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놓은 상태에서 넘어가서 옳은 것만 고르면 자, A를 이용해서 정규 검정법 할 수 있니? 할 수 있죠. 모비율의 차 검정은 뭘로 검정하는 거야? Z 검정하는 거죠. 요 Z 검정을 뭐라 그러냐? 정규 검정법이라 합니다. 그죠? 정규 분포를 이용한 검정이잖아. 그래서 정규 검정법이라고 한다고. 난 B를 이용해서 카이제곱 검정법 검정할 수 있니? 할 수 있죠. 자, 유의 확률이 A를 이용한 경우가 더 작니? 근데 둘은 무슨 검정이라고? 같은 검정이라고. 같은 검정이면 뭐도 똑같아? 결론이 똑같죠. 결론이 똑같으려면 뭐도 똑같아야 돼? 유의 확률도 똑같아야죠. 결론이 똑같다는 건 유의 확률이 똑같으니까 같은 유의 수준으로 갖다가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A 검정이나 B 검정이나 둘이 무슨 검정? 같은 검정이므로 유의 확률은 뭐하다? 같다가 맞는 거죠. 근데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됩니다. 같은 검정이면은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 유의 확률이 똑같이 나와서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 자, 요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분할표일 때는 카이 제곱 Z 검정이 똑같다라는 거를 아신 분한테는 매우 매우 쉬운 문제. 모르셨던 분들도 조금 눈치를 챘으면은 풀 수는 있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게 나온다 하면은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둘이 같은 검정이라는 인식,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0년 7급 문제들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기출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 70점, 나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7급 치고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는 풀만한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문제 살펴보시면은 이항 검정의 기강력 찾는 문제. 자, 처음 보는 문제라고.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기강력의 정의, 유의 수준의 정의를 이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잘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9번 T분포의 백분위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플러스인 쪽도 있지만 마이너스인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플러스에서 성립한다고 그냥 끝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T분포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백분위수가 풀이냐 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점도 고려해 주셔라 라는 말씀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0번 회귀 분석에서 평균 반응의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 외울까? 뭐 그것까지 외우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공부량이 많아진다. 대신에 요 신뢰 구간이 언제 최소인가? x가 표본 평균일 때 최소이다. 요 정보까지는 외우기가 쉬우니까 요것만은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번은 많이 나오는 회귀 분석의 식변환 문제인데 조금 더 식을 좀 많이 변환해야 되고 회귀 분석에 관련된 각종 식들을 자유자재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거는 뭐 많이 여러 문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8번 모평균 차이 검정할 건데 어디서부터 검정하냐면은 모분산의 모분산이 동일하냐부터 검정하는 거야. 자, 원래 실제로는 모평균의 차 검정할 때 원래 여기서부터 검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일해야지 그때 합동표본분산 쓸 거 아니야. 동일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다른 검정을 또 해본다고. 실제 현실에서. 그래서 그 절차를 진짜 갖고 와서 문제에 냈기 때문에 뭐 좋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계산량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빨리 풀어서 계산할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카이 제곱 검정이랑 Z 분포랑 둘이 제곱의 관계가 있잖아. T분포랑 F분포도 제곱의 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이랑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 단순회귀 분석에서 뭐에 같아진다. 그런 원리로 2/2 분할표에서 모비율 차 검정과 카이 제곱 동질성 검정이 같아집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모비율 검정과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이 같아집니다. 언제일 때? 범주가 두 개만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범주가 뭐 찬성, 반대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검정이 같아진다고. 그렇죠. 둘이 제곱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은 문제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생각해서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중요한 포인트들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시고 뭐 대비하시면은 뭐 요 정도 20년 7급 정도는 충분히 뭐 7급 수준 치고는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 난이도로 앞으로 시험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2020년 7급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